안녕하세요. 반딧불 아침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늘과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좀 건강하게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해 보면서 나의 호흡의 상태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호흡의 상태를 관찰과 동시에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상태도 그대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나에게 집중해서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내 몸의 상태가 그대로 내게 전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상태가 불편하다고 여기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미동의 상태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늘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불편하다고 인식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고요한 것 같아 보이나 고요하지 않은 이 상태를 비워내면서 하루 명상 시작할 준비 단계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나를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명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의 시선을 밖으로 향한 상태에서, 물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의식의 시선은 밖을 향합니다. 바깥 공간을 음미하듯 인식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나를 진정시켜 봅니다. 이때 나를 이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완해 주려는 시도가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해서 들이마신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면서 나를 1차 진정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좀 진정된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제 내쉬는 호흡에도 집중을 하면서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속이 불편하신 분들, 내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들은 내쉬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셔도 좋습니다. 비워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 갑니다. 의식의 균형을 되찾아 가는 중이에요. 지금부터는 내면으로 집중하면서 내면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하늘과 공명하면서 오늘 명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슴은 하늘을 향해 열어 놓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수리, 머리 또한 하늘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충분히 열면서 하늘의 에너지를 정수리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이차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은 평화와 차분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늘과 함께 명상할 주제는 새침해져 버린 내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올 때 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 되게 잘난 척하네." 라든지 "어우 아는 척 많이 하시네." 라든지 이런 알 수 없는 미묘한 조롱을 섞은 내 모습이 나의 등 뒤에 숨겨져서 내 마음에 가리워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보다는 상대방을 간파해 보려는 시선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시선을 갖고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상대방이 해오는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듣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치, 네가 잘나면 얼만큼 잘났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깊이 깔린 채 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지만 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기류, 복잡한 마음들이 일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늘에서는 시기심이다, 질투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남을 비꼬아서 보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춤을 출 때 나는 그것에 동조하듯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면서 내 안에서 승인들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돼 라는 어떤 동조하는 마음이 일렁거리면서 내 마음에서는 쳇, 치 라는 마음이 떠오르게 되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마음들이 일렁거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이자 우리들 안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내 마음들이 일렁거릴 때면 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개념보다도 다소 그들을 냉소적으로 냉담하게 쳐다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나의 시기심이
아주 교묘하게 숨을 쉬고 반을 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들은 왜 일어나고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걸까요? 그 마음속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가 원인을 한번 해석해 보고 원인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을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도록 호흡에 깊이감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호흡의 깊이가 깊어져야 나의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감추어져 있는 무의식 속에는 경쟁하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거나 남과 비교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인이 어떤 백을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걸 들었는데 나에게는 없네. 비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놓고 나는 우울해하고 슬퍼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사회의 지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이 나의 지표가 돼 버린 삶으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쟁 심리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우월감의 발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나았어야 되는데 저들보다는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데 시간이 허비돼 버리기도 하고요. 한탄하면서 지난 세월을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생을 암담하게 여기고 암울하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나의 소중한 인생의 구비구비에 펼쳐져 있는 삶들이 비교하고 비교하는데 소비되고 그러면서 허탈감을 느끼며 내 시간들이 모조리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보람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일관되면서 슬픔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나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욕심, 내가 저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욕망, 내가 저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허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나인 줄을 모르고 남과 같아지는 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일그러진 나의 자화상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들이 왜 발동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면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내 삶의 목표를 내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타인을 대상으로 놓고 저들을 닮아가려는 삶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마음을 왜 끊어내지 못하는가 살펴보면 그들보다 이기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그 욕망을 내가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들이 때로는 남들보다 잘난 척거리는 내 자세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허영이나 허세로 드러나기도 하고 거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나의 인간미가 사라지고 인위적인 인공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욕망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열등감에서부터 기인됩니다. 나의 열등감이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안달내고 있는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안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나의 열등감에서부터 기인되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면 내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이 맥락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을 온전히 끊어내야 나에게로 온전한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펼쳐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가치가 찾아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포커스가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상대, 나의 대상, 그 대상에게 모든 포커스가 모여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란 사람이 누굴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황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입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 거기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씀씀이에서부터 기인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어떤 갈등들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 사람인가,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 세상의 생명체라면 모든 생명체는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모두에게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끼리 갖고 온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길.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돌아갈 때 나의 마음 한 자락,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경험, 그 마음 하나를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갖고 가는 건 없습니다. 나의 기억, 나의 추억,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들, 그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그 마음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중요성은 오로지 경제적인 돈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에 모두 매여 있죠. 자본이 모든 것을 만들어 줄 것 같아 보여도 가장 못하는 게 마음일 겁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 마음의 꽃밭을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챙기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가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그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일어나길 바라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심과 욕망과 욕심의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나 자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워가 보세요.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역사가 곧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